안녕하십니까. 자, 26회 시험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좀 마음 정리가 좀 되셨을지라 믿습니다. 하여튼 올해 시험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올해 시험은 뭐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에 좀 문제가 좀 어렸었는데, 올해는 아마 조금 그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원가에서는 그 한 몇 년 공부하신 분이 구제리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어떤 학원에 어떤 분은 한 3, 4년 하시던 분인데 연세도 높으셨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인데 올해 그 합격하셔갖고 기쁨을 만끽하셨습니다. 자, 여튼간에 어떤 분이 또 어떤 주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전에는 그런 생각했답니다. 너무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이제 시험을 보게 나니까 본인이 합격하시니까 이렇게 마음먹은 게 잘못되고 다시 생각을 했답니다. 한번 만약에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한번 올라가려고 말씀은 뭐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끝까지 하다 보면 되는 거다라는 게 이렇게 말씀이 자 지금도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올해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쭉 이제 자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라 믿습니다. 여튼 올해 시험의 특징은 조금 다른 해보다 조금 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은 이제 공시법 얘기하는데 만약에 공법 같은 건 사실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갖고 만약에 50점 맞는다면 이 공시제법은 60점 맞고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더 평이하니까 그 70점 이상 맞으면 2차 가면 이제 5, 6, 7 작성으로 이제 충분히 자 합격하시라 믿습니다. 자 일단 자 서두에 이렇게 자 하여튼 말씀을 길게 했는데 문제를 이제 풀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내년에도 요런 수준의 문제들이 또 재차 또 반복해서 또 나오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가 시험 범위라 생각하시고 하여튼 자 시험이 지금 끝나시고 합격하신 분은 이제 기쁨을 누리실 것이고 만약에 떨어진 분은 다시 재차 충전하시고 자,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잘 들으시고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41번 문제는 자, 여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그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수업할 때 꼭 암기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해가 됐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토지 이동사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일단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장하게 되면 일단 대장이 이렇게 만약에 네모나게 이렇게 있으면 이 대장에는 오른쪽에는 소유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울 때 이제 그 외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번 반복 한 50번만 해보시면 네모나게 그려놓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사유. 여기가 이동사유였습니다. 이동사유입니다. 이동사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 표시를 합니다. 대장에는. 이 땅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 외울 때 이제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자가 소 잡습니다. 소를 잡으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면 도축 장비가 필요해요. 도축 장비. 도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면번호고 축척 장번호 B고 그 다음에 토지에 뭐가 있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시험 문제 외우는데 꼭 책상에 앉아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디 만약에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이제 문 열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니까 그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분,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개별공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 밥 나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 그 냅킨 네모난 거에다가 젓가락 갖다 놓고 찍습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권자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자 하여튼 절대 노력하는 데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하여튼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재차 반복해서 외우는 거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여기 이동사유 등록하는 공부는 당연히 토지대장입니다. 임해대장이나 토지대장. 여기 임해대장 없죠?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42번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측량기간은 5일입니다. 측량기간은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측량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4일 보세요. 4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검사기간입니다. 검사니까 이게 무슨 자야? 이게 사자니까 이건 4일입니다. 머릿속에 딱 생각을 딱 해두시면 까먹진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아니 국가가 측량기간 5일하고 측량기간을 4일로 정해놓은 게 왜 5일로 정했을까? 왜 4일로 정했을까? 그런 건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날짜가 나왔으면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어떻게 외우냐? 이게 4니까 4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5일과 4일로 정해놨습니다. 4일로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기준점을 이렇게 기준점을 뭐하고 이거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할 때 자 기준점이 몇 개? 15개 뭐예요?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며칠을? 4일을. 그 15개를 뭐하는 마다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며칠을 플러스하라는 게 이거 1일 플러스하라는 게 4점마다. 그럼 만약에 14점마다 이거 만약에 뭐예요? 20개라면 자 이게 11개죠. 이렇게 뭐 4점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또 초과되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20개니까. 그럼 며칠이 하루가 더 플러스 되니까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6일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몇 번 문제처럼 42번 문제처럼 자, 이 공간정보 구침이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측량수로 지적에 관한 법, 측량수로 자, 지적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측량수로 지적법 얘기 나오는데 따라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뭐 했다고 이거? 합의를 했다니까, 합의.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합의를 했다니까. 그러면 자, 합의를 해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기간과 검사 기간을 합쳐서 20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거기 이 경우 측량 검사 기간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법에 정해놨지만 자, 합의를 했다 하게 되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합의를 며칠 정했으니까 20일 정했으니까 자, 이걸 뭐예요? 곱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럼 측량기간은 당연히 며칠이 될 것이고 4, 5, 20, 3호 얼마고 이거 15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4, 5, 20 이건 며칠이라고 이건 5일이다. 검사기간은 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기간 물어본 게 뭘 물어봤으니까 검사기간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몇 번이라는 얘기야 이거 1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41번, 42번 이 측량 자, 이 공간정보 구침이 관리하는 법률을 우리가 등기법이 자, 이 공시법이 등기법이 12문제, 지적법 12문제인데 이 지적은 거의 10문제 이상, 10문제에서 11문제, 뭐 실수로 1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2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맞아야 됩니다. 왜냐? 등기가 예전에는 어려워갖고 저기 했는데 올해도 등기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자, 답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뤘던 거 자, 우리 이제 제 후배 강사들도 뭐예요? 같이 모여서 문제를 푸는데 자, 보지 못했던 거 우리가 흔히 안 봤던 게 한 세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 이제 뭐 다른 지문들이 쉬워서 이제 풀 수 있었지만 자, 그럼 답으로 나왔던 지문들이 어려웠던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적은 실수 없이 다 맞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 1번이고 그다음에 자, 43번 지번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번은 뭐예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지목은 매년 나오고 지번은 가끔가다 한 번씩 빠지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뭐예요? 항상 지번은 뭐예요? 그거 암기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거랬는데 거기 지적소관청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얘기 나오는데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많이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 이 시장에 뭘 받는 거 이거 승인을 받는 거 있죠? 승인 받는 거 이거는 반드시 좀 암기 좀 해달라고 우리 요구했습니다. 그 암기에든 요구를 내는데 그 암기가 몇 가지냐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반지 축척입니다. 반지 축척이다. 반지 축척. 자, 그러면 반지 축척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반자는 뭐예요? 지적 공부의 반출입니다. 공부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대도시시장이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 자, 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요 세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이제 지번 변경에 관한 이제 옳은 거 얘기했으니까 일단 1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임야대장면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D가 아닙니다. 참 이거 유치합니다. 숫자 앞에 산자 붙이라는데 뒤에 붙이라고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뭐 임자 붙이라고 여러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에 붙이는 겁니다.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자, 아라비아 문화권, 영미 문화권 있죠? 아라비아 숫자를 뿌리는 영미 문화권은 항상 어디 북쪽과 뭐예요? 남쪽과 동쪽과 서쪽이라면 북서쪽부터 지번을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남동에서 뭐예요? 남동에서 북서도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 북서에서 이렇게 북서에서 뭐예요? 번호를 읽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남동 방향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4번은 뭐예요? 분할의 경우에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암기게 하는데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나부부 건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뭐예요? 1필지는 분할전 지번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근본의 다음 뭐예요? 본본의 그 다음 부분에 그 부분의 다음 부분, 납부분입니다. 부분의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이 왜 답이냐면 하여튼 결번이 생기면 결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합병하게 되면 자, 선순위 지번입니다. 그러면 그 종전 지번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건 다 모아갖고 왜? 대한민국은 한 번 쓴 지번을 다시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번을 쓰는 거, 그것을 다 자, 그 없어진 본본을 다 모아서 어디에? 결번대장의 연구에 보존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뭐예요? 자, 요 이제 최근에 한 2년, 2, 3년 안 나오다가 왜 그동안 계속 뭐예요? 대의 신청. 한마디로 이제 그 토지 이동 신청을 소유권자가 바쁘니까 사업 시행자가 대의를 하는 거. 이게 좀 나오다가 이제 특례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얘기했는데 일단 거기 자, 1번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소관청이 하는 거지. 절대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쉬웠던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요? 거기 쭉 다 옳은 얘기니까 이건 그렇게 자,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이 개발사업 시행지역이 이게 나오게 되면 소관청에 신청하고 15일에 완료 신고하게 되면 토지 신청해야 되는데 자,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45번에 뭐예요? 복구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걸 했어요. 자, 이 복구자리에 해당하는 걸 다 외울 건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일단 4번은 이제 수행계획서 나오죠. 수행계획서. 그럼 우리가 이 수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뭐예요? 측량이 필요한 사람은 자, 누구한테?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합니다. 그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자, 누가 그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그 다음날 어디에? 소관청에 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이렇게 하겠다고 뭐예요? 수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지적 공부가 뭐예요? 없어져서 멸실돼서 없어져서 다시 만들 때 그 복구 자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5번의 법원의 판결서 같은 것은 자, 소유권을 복구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답으로 나올 때 이런 수행계획서라든가 토지 이동이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그런 게 이제 답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뭐예요? 기존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답들 있죠? 토지 이동이 아니라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 계획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수행계획서 이런 게 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 46종 지목은 뭐예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이제 28개 지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많이 익히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또 보고 외우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에는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무엇을 일단 제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는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부호를 써요. 그래서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자, 한 필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여러 필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필지가 여러 필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다 뭐예요? 공장용지를 공장용지, 목장용지 다 쓸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한 글자 부호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쓰는 게 있어요. 두 장은 1,000원 그래서 두 장. 자, 두 장은 뭐예요? 1,000원 차단, 1,000원 차. 1,000원 차단, 1,000원 차.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공장용지라든가 하천 뭐예요? 유원지, 주차장 얘기 나오죠? 이것은 두 번째 문제 씁니다. 공장용지 창자, 하천 천자, 유원지 원자. 자, 왜? 공장용지는 공원 뭐예요? 공원하고 구별해야 되고. 자, 하천은 뭐예요? 학교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고. 유원지는 유지가 있으니까, 주유소가 있으니까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축산업 및 낙농업 이게 목장용지죠? 근데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부지는 따로 대로해야지 목장용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 보관하고 저장. 특세어가 보관 저장이 나오면 이것은 참고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당연히 다 답일 것이고, 이게 공장용이 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죠? 직접 이용하고, 그 다음에 농지라고 하지 않고, 이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답.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없습니다. 농지는. 보통 우리가 농지 얘기할 때 무슨 뭐 목장, 뭐 전답 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전이는 전이고 답은 답이고 그러지. 농지는 뭐예요? 농지는 지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인공건공 나오죠? 인공공, 소규, 인공 나오면 이거 국어입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외웁니다. 소규구, 인간관광, 국어.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뭐예요? 답이 3번이고, 5번은 당연히 뭐예요? 국어. 4번은 뭐예요? 답.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참고용지. 1번은,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7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춘 지역에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거.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자 이렇게 경계점 이런 뭐예요? 이런 자 축척이 500분의 1이 아닌 뭐예요? 아닌 도면에는 자 도면에는 그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자 등록부에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척이 얼마인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이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항상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뭐예요? 평면 직각 종행선에 이 교차된 뭐예요? 숫자 이 좌표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이 Y축과 X축 좌표라고 있으니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제 계산해서 요 경계점과 요 경계점의 거리가 예컨대 이건 18.11m 이것은 뭐예요? 20점 뭐예요? 22m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다 있어요. 모든 토지 하나마다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값은 뭐 이 땅값이 비싸니까 왜 1제곱미터가 얼마니까 7천만 원이니까 0.1만 하더라도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0.1만 해도 700만 원이니까 0.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그 1m하고 뭐예요? 10cm 요만큼 1m 10cm 이런 땅이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면적을 뭐예요?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 그래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몇 번이다? 이게 그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에 뭐예요? 지적 측량이 시시할 대상이 틀린 거 얘기 나오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야? 가장 뭐, 지금 우리가 1985년도에 시험이 실시돼서, 자, 하여튼 뭐예요? 그 1회, 2회, 3회 쭉 하면서 자, 몇 회부터인가 또 2년 만에 한 번씩 봤습니다. 1회, 2회 보고 3, 하여튼 그렇게 2년 만에 한 번씩 보다가 또 이제 10회부터는 계속 매년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따져갖고 지금 우리가 2015년이니까 1900 뭐예요? 80, 자, 몇 년도에? 5년도에 1회 시험이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하여튼 시험은, 자, 시험 본 지가 30년 됐지만 시험은 이제 올해 26회가 끝났으니까 중간에 2년 만에 본 게 몇 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도 이 문제는 뭐예요? 계속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년 나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측량 대상이 아닌 것에서 기본적인 답이 뭐예요? 합병이었는데 요번에 답은 합병이 아니라 이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게 올해 처음으로 뭐예요? 자,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그 용어적으로 문제가 올해 나올 거 용어는 날 거라 생각했는데 용어는 하지 않고 여기에 깨달았습니다. 왜? 이 연속 지적도는 뭐예요? 뭐하고 측량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측량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출제하는 사람이 답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속 지적도가 만약에 용어에서 나오면
측량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주의하라고 항상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르쳤던 얘기인데 자, 이게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49번 문제는 뭐예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이제 그랬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에 우리는 뭐예요? 도상경계인데 어디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와 토지 사이에 항상 뭐예요? 국가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자, 법보다 뭐가 가까우니까 주목이 가까우니까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다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상에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이제 자, 설치하고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역의 경계점 들어가고 니을에 뭐예요? 경계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역의 경계점 표시 왜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경계점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일단 기역하고 니을은 꼭 들어갑니다. 그 기역과 니을이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뭐예요? 5번입니다. 1번, 4번, 5번이에요. 그 145번인데 절대 우리가 이거 디귿의 소유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소유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유자는 우리가 머릿속에 해보면은 제가 항상 이걸 외우랍니다. 뭘 외우냐면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왜 항상 아는 문제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나올 수 없으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뭐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암기했던 걸 머릿속에 한번 자 순발력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머릿속에 외울 때 뭘 외우냐면 뭐예요?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소재, 소지공 소대장은 자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공대 나왔습니다. 이게 군인인데 공대 나오는 아르투시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습니다. 아르투시라니까 아르투시로 군대 갔습니다.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어요. 목도장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많이겠지만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항상 뭐예요? 목도장 도장을 갖고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의 자격면장 경도의 자격 뭐예요? 자격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냐면 축도장 갖고 있어요. 축도장. 이 경도라고 하는 지역에 자경 우리 자경 세력 그런 얘기 하죠. 자격면장은 뭐예요? 자 축도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집어는 소재. 이 소재의 집어는 공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자, 이 소유자 표시. 방금 이거 좀 보자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군 높이죠?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네 군데만, 네 개만 소유자 표시가 있지. 그 이외에 모든 뭐예요? 지족도나 임야도나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군 높이 무슨 결번대 모든 뭐예요? 지적 공부와 기타 공부. 이 네 가지 뺀 뭐예요? 기타 공부, 지적 공부 내엔 모든 공부들은 네 가지 외에는 소유자 표시가 없습니다. 항상 뭐가 빼져야 돼요? 일단 이 디귿은 빼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지만 문제가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이라 그랬으니까 뭐는 기역의 경계점 경계점 위치 경계점 니을 기역 니을은 딱 다 들어가야 되는데 1번과 4번과 5번인데 뭐는 디귿의 소유자가 이 소유자는 빼야 됩니다. 이 소유자는 있으면 안 되니까 소유자는 이 네 군데만 있어야 되니까. 그 디귿은 빼버리면 뭐가 답이에요? 디귿 거기 보게 되면 일단 디귿은 빼죠. 그 디귿을 빼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뭐예요? 어디하고 1번하고 몇 번이자니까 4번이다. 1번 4번과 좁혀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니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것은 자 특색 있으니까 이 경계점은 머릿속에 외울 때 아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동 지목 있죠? 요거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뭐 이 니은은 자, 니은은 반드시 뭘 해줘야 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니은 정도만 뭐예요? 정확히 기억해 놓으면 다른 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게 되면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공부의 뭐에 대해서 관리 등에 관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뭐예요? 그 공부를 지적공부 관리 체계 한마디로 컴퓨터에 보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뭐예요? 오로지 전산 등기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뭐예요? 모두 있고 대장도 있고 뭐예요? 자 이렇게 종이로 된 공부도 있고 전산 처리된 공부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공부는 소관청에서 보관합니다. 지적소고에. 근데 이 자, 컴퓨터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리된 것은 이렇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자 또는 뭐예요 소관청이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지적소관청 해당 정세에 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연구히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보관한다 그랬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거기 3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 전산자료, 과적관계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권 전산자를 뭐예요?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 상속인, 피상속에 처할 때 뭐예요? 이거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답으로 날 사항이 아니니까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묘실돼서 복구를 하죠, 복구. 그래 우리가 그랬어요. 이 복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 이제 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은 필요 없고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 거 이제 중에서 머릿속에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답으로 등장하는 게 모든 토지, 소재 지번 지뭐 이렇게 모든 토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정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관리관리 구축하는 사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3번처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산자료 이제 이용할 때 자, 전국 단위가 국토부 장관이 승인받아야 하고 적부 재심사 있죠? 적부 재심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가 딱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구는 이제 옛날에 한번 3년 전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하여튼 복구는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복구는 그냥 자, 그냥 그런 승인 없이 소관청이나 그다음에 뭐 전산자료일 때는 자, 시도지사한테 모여서 복구 이제 자, 시도지사가 이제 하는 것인데 절대 승인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고 그다음에 51번에 자, 51번에 이거 축적 변경인데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꼭 그래갖고 외우라 했습니다. 이태배기 자, 삼순이하고 뭐예요? 15야 달 밝은 밤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태배기 자, 누구하고 삼순이와 그러니까 삼순이와 15야 뭐예요?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며칠이네? 20일이네. 그 20일 이내 사랑하고 36개 하다가 이렇게 36개 하다 1개월 이내 발병한다. 그죠? 그러니까 태백이라는 사람이 여자 삼순이하고 15야 달 밝은 밤에 남자 여자 만났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6개 하다가 1개월에 발병한다. 36개, 3개월, 납부 3개월, 수령 6개월, 억울하다, 1개월 이신청. 이거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자, 기억은 뭐예요? 이신청할 수 있다가 이게 1개월이고, 청산금을 소관청에 고지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네? 3개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몇 번이 답이다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날짜는 외워야지, 자, 시험 문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차가 축적 변경 절차하고 적부 심사 절차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올해 하나 축적 변경만 나올 줄 알았더니 올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항상 나오든 안 나오든 모르니까 항상 시험 문제 이거 날짜는 반드시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뭐예요? 이해하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해야지만이 머릿속에 오래 자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얘기는 뭐냐면, 거기 시도지사를 거쳐, 방금 얘기했죠? 이제 이 축적 변경의 절차, 재작년에 시험 개정이 돼갖고, 이게 나올 거라 이제 생각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일단 종전 2년 전에는 그냥 집정 뭐예요? 누구한테 그냥 이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갖고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적부 재심사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52번은 당연히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고. 자, 53번 전세권에 대해서 옳은 거 얘기했습니다. 자, 등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은 뭐예요? 거의 다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12문제 거의 다 맞은 사람이 많은데 등기는 이제 뭐예요? 조금 어려웠었는데 자, 올해는 뭐예요? 한 3문제 정도만 조금 어렵고 올해 좀 많이 쉬웠습니다. 많이 쉬웠으니까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전세권, 용익문권 얘기죠? 옳은 것 하게 되면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전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 등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뭐예요? 유역지 목적 범위, 자, 전세권의 전세금입니다. 당연히 2번이 답이고. 자,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라 그랬죠? 반드시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안 돼.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거지. 지분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5번에 부동산 일부는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답입니다. 자, 54번 신탁 등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를 엄청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탁 등기하게 되면 법이 개정돼서 단독 신청, 뭐 작년에도 단독 신청이 답이었는데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신탁 등기는 이전 등기와 같이 하니까 하나의 순위번호로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은 뭐예요? 자, 단독 신청도 맞고. 근데 여기가 이제 3번은 이제 고유재산이 됐죠. 고유재산. 수습 따위 고유재산 됐으니까. 한마디로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거 이전 등기 개념이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주등기. 네, 그게 답이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가등기도 가능하고. 자, 근데 나머지 이제 그 못 빼놓고 요 답 3번. 그 3번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찍으신 분들은 뭐예요? 다 나머지 맞으니까 몇 번이 틀린 거구나 이거. 3번이 틀린 거나 그렇게 유도한 분도 계세요. 그건 이제 사실 그렇게 유도해서 찍으신 분은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이고 공부가 좀 덜 되신 분은 좀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5번은 뭐예요? 자, 무엇은 거기 이 일권의 신청 정보에 일괄해서 한다. 이제 하나 한다니까 하나로. 그래서 왜 거기 1번의 신탁 일부가 종료해서 권리전 한가 신탁 등기 변경 등기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써 있는데 그 개념 아까 제가 좀 착각했는데 이 5번이 뭐예요? 이전 등기하고 뭐하고 같이 신탁 등기를 같이 하니까 자, 신청서가 몇 장이라고 한 장이다. 그런 개념이죠. 하여튼 그래서 자, 일단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좀 우리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범위. 그다음에 그 55번에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랬는데 이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또 잘 매년 나옵니다. 줄곧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 나오죠? 하여튼 자기 지분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래서 이 자기 지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지분만 나오면 보존과 상속이 아니니까 본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각하사유가 아니죠. 근데 절대 구분거무는 전유부분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 분리처분은 뭐예요? 자, 위반해서 신청하는 것은 분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위반했잖아요.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위반했으니까. 그다음에 자, 우리가 절대 자, 이것도 머릿속에 꼭 암기할 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 개념을 좀 이해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가장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공부할 때도 민법 공부할 때도 그게 기초입니다. 민법에도 기초니까. 우리가 등기법에서 따져보는 물권이 자,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기본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과 지상권 이건 주된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이 소유권에 붙어 다니는 거니까 지역권 자체 지역권 이전 등기는 절대 없습니다. 종된 권리니까. 그 다음에 이 전세권과 저당권은 이것도 종된 권리입니다. 뭐에?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예요. 채권에. 그래서 이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요것만 뭐예요? 이전 못합니다. 반대로 뭐예요? 주된 권리 채권은 뭐예요?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절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 또 안 될 것이고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나와요.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1번 잘 기억해 두시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얘기했는데 말소 등기 틀린 거 있죠?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 그 말소된 등에서 등기사항 이해관계 있을 때 하여튼 뭐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근저당 설정된 후 소유권이 3자 개념이 된 경우에 제3취득자가 설정자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또 이것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의무자 권리자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1번의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자가 자 을구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자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는 게요.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병이다.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뭐 이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근저당권 얘기죠? 뭐 이거 근저당권이라 하잖아요. 근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누가 하고 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말소하든가
이 병하고 뭐예요? 을하고 공동으로 말사하는 것이지 절대 병하고 뭐예요? 설정자하고 말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말소 등기할 때도 말소 등기할 때나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 있으면 그 의사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에는 소유자인 자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반대로 그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게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근저당권이 뭐가 됐다면 1-1번 근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설정자하고 뭐예요? 양순이 이 양순이 의무자라는 게요. 두 사람이 뭐해서 이거 공동으로 근저당 뭐예요? 소유자인 근저당 설정자와 양순이 말소등기 한다는 게 공동으로.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이거 승낙서 받아서 말소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자 조금 어렵겠지만 이건 수업 시간에 뭐예요?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자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은 자 맞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 있습니다. 옳은 건.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기도 뭐예요? 그 채권 평가액에 이건 이제 법의 규칙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에 뭐예요? 등기소에 제공 평가액을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절대 자 2번처럼 이 채권 최고액 뭐예요?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나눠 쓰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딱 써야지. 5명이 따라서 A 1천만 원, B 1천만 원 이게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변제의 저당권 일부 전등기 가능합니다. 자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 가능하고 근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전이든 후든 다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뭐예요? 전일 때는 뭐예요? 원인을 그냥 뭐예요? 계약양도라고 쓰고 후일 때는 뭐예요? 확정채권의 양도라고 원인을 달리 쓴다는 얘기지. 전이든 후든 다 뭐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5번처럼 근저당권이든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할 때 무슨 뭐예요? 소유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의 승낙서 다 틀리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물권 이전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갖고 뭐예요? 채무자한테 대항하면 되는 거지 그걸 등기소에 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근저당권, 저당권 문제 나와서 이전 등기 나왔는데 승낙서 내라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는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효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여를 매매를 했다,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 이전 받아서 양수 명의로 보존 등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유효합니다. 근데 3번은 그 질적 불일치예요. 계약은 전세권인데 여기 전세권 계약 맺었다 그랬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합의했는데 등기는 입찰권이다. 등기를 저당권했다. 그건 목적이 틀린 겁니다.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경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경정은 일부 내용을 고치는 거지. 자체 등기 목적 자체가 틀리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는 가비임에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이 착오로 을로됐어요. 이거 뭐예요? 완전 소유권자 틀리죠? 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 무효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판례인데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다 이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여기서 중요도 않은 건 뭐냐면 사회통념사항 얘기 나오죠?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식된다. 사회통념사항 나오면 맨 끝에 유효입니다.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니까 사회통념사항 나오면 건물의 보존등기의 표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표시, 실제 건물과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 가본의 구조 평수 이렇게 건물 보존등기 얘기 나오면서 사회통념상 나오면 그냥 유효. 건물 보존등기 사회통념상 유효.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지만이 뭐예요? 그게 빠르지. 이 내용을 다 뭐 이해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세워라 합니다. 절대 그렇게 자격시험은 딱 60점을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워갖고는 뭐예요? 세월 보냅니다. 하여튼 절대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딱 기본적인 걸 딱 외우고 난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찍어야 되는 거지. 외우려고 뭐라고 이거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무리입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론 뭐예요? 한 10년 공부하면 안 해도 돼요. 10년 공부하는데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왜 뭘 외우겠어요? 근데 1년 안에 공부해서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지문 나오면 건물 보존등기 사회통념상 유효. 딱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에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정보할 때 틀린 거 얘기했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자, 한마디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뭐냐? 이게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뭐냐? 얘기입니다. 권리자.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자가 내는 서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뭐라고?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입니다. 가장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겠지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 얘기입니다. 종중문중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원총회계에서 이렇게 사원. 다른 말로 뭐예요? 종중. 총회계에서입니다.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 종중총회라든가 사원총회를 열어갖고 처분을 하는 게 합의가 됐는지 이런 결의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의무자가 내는 서면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겁니다.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주소증명서면하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있습니다. 자, 등록번호 증명서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59번 문제에서 그 2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자,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에서 나오죠? 그 사원총회에서는 뭐예요? 권리자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주소증명서과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권리자만이. 기본 원칙입니다. 권리자만. 물론 이제 자,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내는 경우 예외가 있지만 이거 권리자가 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의무자가 내는 거 세 가지 꼭 반복해서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 60번 문제입니다. 효력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은 자, 어디에? 자, 그 대보험 기초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중에 뭐 할 때 이거 저장할 때 이게 접수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 접수 시기가 언제냐? 저장할 때니까.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마쳤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 2번 대지권 등기 외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해서 뜻의 등기가 없으면 효력이 어디? 이거 건물만에 한 거다라고 표시를 안 해놓으면 부기등기로 자,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에 관해서는 뭐예요? 순수에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뭐예요? 절대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라고 하는 권리 이런 거에 다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예요?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등기 가압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가처 자 이렇게 보통 그게 되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라고 외웠냐면 자 가본인은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뭐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권인은 뭐예요? 가압처 있다. 가압처. 가등기 권리 가압류 가처분 이게 가능하다니까. 가등기 권리. 가압류 가처분 가능합니다. 절대 가압류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는 못해요. 자 가압류부터 공유지분 이런 권리 이런 건 가능합니다. 답이 4번이고 그다음에 자 여기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원인에 적법하게 연유한 것으로 적법하게 뭐예요?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하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 이제 뭐 추정에 관한 문제인데 좀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효력 중에 추정적 효력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외우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등표가 여기 있죠? 그 부표가 뭐가 안 되니? 부표가 뭐예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뭐해서 담당원이 추정을 해서 뭐라고 이거 입상시켜라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예부하고 가등기는 절대 추정력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당사자 간에도 등기 원인에도 뭐가 미침으로 추정력이 미침으로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 입증은 상대방. 입증은 누가 하라고? 상대방이 하라니까.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는 얘기야. 이렇게 등기 원인에도. 자, 그렇게 이제 이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실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일단 거기 60번에 뭐예요? 60번에 그 4번은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61번 소유권 연등기죠? 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예요? 우리 최근에 강론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우리가 변경 등기. 그다음에 말소 등기. 그다음에 가등기. 이렇게 여기서 계속 시험 문제가 5문제에서 뭐예요? 몇 문제? 6문제. 계속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보존 등기 나오고 이전 등기 나오고 자, 전세권 나오고. 그죠? 전세권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고 자, 저당권 나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그래서 하나, 둘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네 문제.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문제 나왔네, 여섯 문제, 기본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반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 정도가 꼭 여기서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을 원인해서 농지에 대한 이전등기 할 때는 농지 취득장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과 취득시험. 맨날 시험 문제. 지금까지 이제 주로 주체로 나오는 게 두 번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지문에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거. 자, 짧게 이제 우리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세 번 나왔다고 치면 이 농지 취득 자격 나오면 머릿속에 상속과 취득시험은 안 된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다음 자,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 내용에 제공합니다. 지분을 이전하는데 얼마큼 몇 분의 몇 이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자, 거기 소유권이 대지권 등기가 된 구분 건물 등기기에는 건물만 나오죠? 건물만은 뭐예요? 건물하고 대지권하고 붙어 있으니까. 건물 두 개를 같이 파는 거니까. 건물만 판다는 일부니까. 일부는 아니에요. 그 일부 건물만에 관한 건 전세권이고 이전 등기 저당권 당연히 안 됩니다. 자, 4번 얘기입니다. 4번. 이제 판결 얘기 나오는데 절대 이 확정 판결 받았으면 10년이 경과돼도 소멸시 안 걸리기 때문에 그 판결 갖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외우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자, 뭔데? 요 10년 경과에도 등기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단독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그다음에 자, 누가 승소한 사람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맨날 그 세 가지만 머릿속에 외우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답이 들어가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해서 이전 등기할 경우에 의무자의 승소한 권리자는 안 냅니다.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고. 그다음에 62번 가등기 틀린 거랬는데 가등기 답도 이거 조금 뭐예요? 답이 어렵습니다. 답이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은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3자도 뭐예요? 자, 가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가등기 면에 승낙서 받고 뭐 그거 가능해요. 근데 거기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테 담보가등기가 개최해서 본등기 이뤄질 경우에 그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관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직권 말소할 수 없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뭐가 된 경우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할 때 소유자다. 항상 뭐예요?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 시 뭐예요?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가등기 가처명령에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소송법상의 의신청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가등기 이 가가처명단 한마디로 뭐예요? 이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민사집행법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단독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인청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4번이었는데 틀린 것은 뭐예요? 3번이었는데 자, 조금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예요? 신탁 등기하고 요 가등기 문제 있죠? 요 문제가 시험 문제 뭐예요? 논지 출제 범위를 뭐 했어요? 많이 벗어냈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62번에 가등기 아까 몇 번에 자, 앞에 신탁 등기 문제 했었죠? 신탁 등기 문제도 자, 거기 범위를 좀 아까 문제 몇 번이었죠? 그게 자, 범위를 지금 벗어났습니다. 좀 시험 범위를. 자, 신탁 등기가 전세권 여기 있다. 54번 문제 있죠? 54번 문제도 좀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났던 문제입니다. 벗어나서 좀 문제를 좀 풀기가 좀 적였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여기 가등기 문제고. 그다음에 63번 보존 등기 나오는데 이것은 쉽습니다. 맨날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했을 때 뭐 다른 건 저기 하고 여기 1번에 뭐예요? 맨날 외우는 게 그렇습니다. 보존 등기 할 때 외우라는 게 건구판입니다. 건물은 절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소보일지 못 쓴다. 뭐고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뭐예요?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건시군이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지분에는 뭐예요? 지분에 자기 지분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자, 원인 없고 뭐예요? 등기 원인 자체가 없어요. 보존 등기. 원인과 날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사람 안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인데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얘기해. 건국판 안 된다. 건국판. 예, 건시구는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 연역적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 그 1번처럼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얘기. 절대 국가 상대로 건국판 안 된다는 얘기. 왜 된다는 얘기. 나머지 뭐예요? 나 일부 지분에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토지에 대해서 자 거기 뭐예요? 그 판결은 뭐예요?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 가능하니까. 이 3번 지문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판결이란 말이에요. 왜? 뭐가 아니니까. 건물은 국가 그런 판결이 아니면 다 가능해요. 보존등기가. 그렇게 외우시면 돼.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 그것만 안 된다. 이렇게. 건물은 국가나 건축 상대 그것만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판결은 다 된다. 그 3번에 뭐 소유권에 당의 토지가 소유자 보존등기 신청을 소유인으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은 뭐예요? 건국판이 아니잖아. 이건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기 4번은 뭐 그렇게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등기 할 때는 나머지 구분권 표시등기 동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에 주택임차권에 등기 명령하게 되면 직권보존등기 하라는 얘기고.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64번 이신청이 한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가 올해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뭐 절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인청하는 것이 절대 시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된다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그 이해관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채권자만 이해관계이지. 그 다음에 그 서면하는 거죠?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번이 당연히 없다고, 3번도 없다고. 4번도 뭐예요? 2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기간도 제한이 없고 집행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인정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죠? 절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자 문제를 좀 풀어봤지만 올해 문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요 최근 몇 년 동안 한 3, 4년 뭐 비교해 봤을 때 한 3, 4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올해 쉬웠으니까 내년에 쉽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울지 어려울지는 그건 뭐 누구나 장담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기로 보게 되면 5년 주기인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예요? 좀 쉽게 나오고 자 다시 또 이제 조금씩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테니까 올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자 일단 그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은 올해 시험 요렇게 요 정도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시고 다른 뭐 그런 생각 할 거 없어요. 그냥 만약에 동영상 들으시거나 뭐 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 거 틀렸다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건 한 아까 얘기했죠? 2-3 문제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 2-3 문제 틀렸다 해서 절대 떨어지는 않은 거 아니니까 60점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하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학원에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자 이런 정도의 자 문제의 유형이 이렇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